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2월 12일 화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오래전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으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발자취를 따라 우리는 오늘도 복음의 빚진자로 서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 화요일 코너 오픈 스튜디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요, 원산도의 기출라프 발자취의 저자 서구동교회 신월주 장로님과 아주 특별한 만남 준비했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으로 동행하십니다. 함께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원산도의 기술라프 발자취의 저자 서교동교회 그리고 선교시고 기술라프 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신우철 장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서부터 먼 길 오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그런데 예. 어떠셨어요? 오시는 길이요? 아유, 날씨도 좋고요. 네. 예,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맞습니다. 어제까지 눈 소식이 있어서 조금 염려했었는데 또 좋은 날 주셔서 너무나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원래 고향은 공주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서울에 계시는데 공주에 대한 교회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장로님? 예, 고향이 공주입니다. 네. 저는 공주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공주에서 다녔습니다. 근데 공주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은 네. 제가 어렸을 때 복음이 일찌감치 부한말 시절에 그 선교사에 의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알고 있지만 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도 공주에 정말 오랜 역사를 가진 또 십자가들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공주 영명동산에 그 우뚝 솟아있는 빨간 벽돌교회가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에 공주에서 처음 지어졌다는 그 선교사의 그 사택이 있었는데 네. 너무 아주 신기롭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동산에는 선교사 묘지도 있었는데 그 올라가 본 일은 있지만 지금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러한 선교사님의 그런 발자취의 기억들이 지금의 또 장로님의 이런 사역과도 정말 무언가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생각들이 거네요. 듭니다. 장로님께서는 양화진 선교회 회장으로서 섬기시고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장로님께 특별히 이 조선의 복음이 어떤 의미여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하시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해요. 예, 제가 양화진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약 20여 년 전에 네. 서기동교회 역사편찬위원장으로 심의하면서 서기동교회 100년사를 집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1895년 언더우드와 헤이든 기포드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집필하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관한 자료는 많이 있었지만 네. 교회 역사에 함께 수록해야 할 기포드 선교사 관련 자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지난 뒤에 영문으로 쓰여진 도널드 클럭의 포리너스 시메터리라는 그 영문 책에서 네. 기포드 선교사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 양화진 선교회 또 선교사 묘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묘지가 너무 황폐돼서 아, 네. 한번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양화진 네. 그 선교지가 그러한 모습들이었군요. 예, 네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교사에 대한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허물어진 기포드 선교사의
묘지부터 단장하고 교인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 양화진 선교회를 조직하여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을 발굴하여 기록으로 남기고자 칼럼으로 몇 개 신문에 연재를 하고 또 몇 권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2002년 4월 10일부터 저는 양화진 알림이를 자청하여 인터넷망을 개설하고 이를 통하여 방문 신청을 받고 선교 해설자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내가 있는 날은 하루에 수십 명, 어떤 날은 수백 명씩 방문객을 만났습니다. 2005년 8월 15일에는 3만 명의 양화진 방문객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목사님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0일에는 아닙니다. 2008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2008년 6월 7일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만 명의 10만 명을 양화진에서 만나보는 뜻깊고 감동적인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오래전에 이 땅에 들어온 조선의 복음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장로님, 제가 양화진 그 선교사님들 계시는 그곳에 2007년도에 방문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 이후에 또 그러셨군요. 여건들이 쉽진 않았지만 네. 주신 말씀 중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 눈물의 흘리심이 좀 감동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많은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은 장로님께서 지난 2009년에 귀칠라프 행전 그 저서 이후에 이제 추가 연구로 이번 책을 내시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게 그렇습니다. 계셨죠? 네, 이번에 그 추가로 연구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첫째는 귀치라프 선교지가 고대다라고 주장하는 세 분, 그 이진호 장로님, 허익 교수님, 오현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귀치라프에 대한 단행본 저서를 이미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부분들을 연구해서 귀치라프 선교지는 제 입장으로서는 고대도가 아니라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또 명확하게 증명을 했습니다. 고대도가 아닌 원산도다라는 말씀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귀치라프 일기에 기록된 간갱이라는 영문으로 된 그 지명이 있습니다. 네. 그 위치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갱은 넓고 안전한 1등급 항구라는 부분을 비롯해서 네. 이 섬이 소를 많이 길러 소고기를 언제나 먹을 수 있으며 이곳은 최소 2개 이상의 당집, 절을 의미합니다. 있고 또 간갱에서 상륙한 섬은 넓은 들판이 있어 축산에 적합하며 고관이 머물고 있는 그런 큰 마을 근처에 있다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당시에 선교하던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일기에서 발췌를 하신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셋째로는 고대도 해안에 네. 정박한 조선 정부의 모든 기록을 이번에 또 한 번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순조실록을 비롯한 승정원 일기, 일성록, 비변사 등록 등 기록을 모두 모아 정리 종합하고 또 표로도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고대도 안항의 지명 유래는 순조실록에서 단 한 번 나오는 걸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네. 그리고 이곳은 실존 지명이 아닌 것으로 연구 결과 이렇게 밝혀졌고요. 또 일부에서 고대도 안항을 안전한 항구라는 그 보통 명사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근거가 희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귀치라프 일행이 타고 온 배가 정박한 곳과 상륙한 곳을 일정별로 구분하여 추가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그 제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군요. 그동안 순조실록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고대도에 정박한 것을 고대도에 상륙하여 활동한 것으로 확대 해석한 것은 오류라고 이 책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기츠라프 선교사님의 첫 선교지가 원산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네. 기출합부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 이런 분도 그 추가를 했고요. 또 기출합부 활동에 관한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기 쉽게 이렇게 요약을 하고 고대도와 원산도에 관련된 부분은 모두가 그 비교를 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질문 들으실 것 같아요. 아, 이 조선 땅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님이 귀칠라프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이분의 이름이 낯설다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동안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주고 싶으세요? 예, 그 기출합부 선교사를 제가 연구한 시작은 그 2000년 전후부터였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 역시 좀 낯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은 그 제가 그 양화진 선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을 하면서 네. 양화진 묘역에 방문하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그 안내 프로그램을 만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받아 양화진 선교사의 알림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4월부터 시작한 양화진 방문 프로그램은 2008년 6월까지 10만 명의 방문객을 참가하는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 양화진 방문을 한 기독교인들에는 그 많은 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죠. 네. 이 과정에서 한국에 온 선교사가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서로 이 어떤 사람들은 그 물어보면은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아펜젤러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토마스 선교사라고 각기 아는 대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기출아프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인들은 이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분들께서도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고 질문하면 아마 여러 형태의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출합부에 관한 연구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자료의 빈곤과 이 분야 알림이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하고 기출합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대전 충남권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더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그래도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 내 마음의 평화에서도 기출라프 선교사님의 그 선교지에 사실은 이제 고대도에 대한 방송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장로님.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원산도에 그러한 선교사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연구의 주장들로 그렇게 또 우리가 새롭게 또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좀 귀 더 기울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럼 그 선교지가 원산도였다는 이제 주장을 좀 뒷받칠 만한 이제 그런 근거들을 찾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아주 그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우선 기칠아프 선교지는 고대도가 아니라는 근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핵심적인 첫째 문제는 고대도라는 주장의 근거는 조선왕조실록에 1832년 7월 23일 외국 천박이 고대도 안항에 정박했다 해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대도 한에 외국배가 정박했다는 내용이 모두입니다. 연구 결과 이 기록을 어느 분이 확대 해석하여 고대도에 상륙하여 머물며 활동했다라고 과장되게 기록했습니다.
귀추라프가 고대도에 상륙하고 체류하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둘째, 귀추라프의 영문 기록에 간갱이라는 지명이 7월 24일부터 1832년입니다. 8월 11일까지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런데 고대도 주장자들은 그 간갱이 고대도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산도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귀추라프 선교지가 원산도라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추라프가 기록한 간갱의 연구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보면 첫째, 간갱의 해양 환경 측면을 연구한 결과 이곳에는 많이 있고 바람막이가 잘 되어 있으며 1등급 항구이고 배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다는 귀추라프 기록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귀추라프 선교사님의 그 살아있는 일기들의 이 책 후반부에 기록도 있는데 이것들을 근거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갱의 인문 환경 측면을 연구한 결과 이곳에는 관청이 있어 고관을 만날 수 있었고 고관과 교역을 협의할 수 있으며 네. 생필품도 조달받을 수 있다는 귀추라프 기록과 원산도는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번으로는 간갱의 토지 환경을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원산도는 고대도의 11배 정도 이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때부터 245년간 말목장을 이용한 그런 그 기록이 있고 또 초지가 많이 있어서 소를 기를 수 있는 땅이 있고 또 농사를 지을 만한 노는 땅이 많고 이런 섬이어서 귀추라프 일기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대도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요. 또 이 좁은 면적에 경사가 급한 산이 대부분으로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 원산도에는 또 간갱과 유사한 그 개갱이라는 지명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추가 설명이신데요. 그렇죠? 장로님,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우리가 다 함께 알 수 있도록 이제 근거를 마련하고 이제 공유를 하시는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 중요합니까? 예, 그러네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네. 그 첫째는요. 귀추라프는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것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촛불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귀추라프가 조선에 온 1832년을 네. 원년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귀추라프보다 34년이나 늦게 온 토마스 목사가 최초의 선교사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53년이나 뒤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귀추라프의 선교지를 고대도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류입니다. 저도 귀추라프의 연구 이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2008년 4월 3일 네. 제가 한동대학에서 한국의 복음이 들어온 과정을 그 주제로 강의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때까지도 저는 그 귀추라프 선교사가 고대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누군가가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교지는 실제로 하나인데 원산도에도 기념탑이 서 있고 고대도에도 기념물과 기념 행사가 경쟁적으로 계속된다면 어느 한쪽은 분명히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번 출간된 책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청남도와 보령시 당국은 귀추라프의 업적을 기리고 네. 그 가치를 활용하는데 도움을 줘야 합니다. 지금처럼 양쪽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의 선교지를 성지화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국내외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하루속히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원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정말 복음을 빚진 자로서 이렇게 또 귀칠라프 선교사님 한 분의 그런 순례길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결국은 이분이 밟았던 그 충남의 복음화 또 이후로의 우리의 세대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이분의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분의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좀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장로님? 네, 귀치라프는 충청 지역에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준 것만은 확실합니다. 네. 그러나 당시에 그를 만났던 충청 수사, 수군우후, 홍주 목사를 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전파가 이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충청남도와 보령시 등이 귀치라프 발전지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충청 지역의 역사 문화와 관광 개발을 조화롭게 시행한다면 이 지역 복음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원산도는 앞으로 교량과 터널로 이어지는 77번 국도가 개통되고 네. 육지화됨으로써 복음 전파에 날개를 달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첫 발을 내디뎠던 그 원산도 아마 장로님도 아마 그 땅을 밟으셨을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미리 이렇게 받고 나서요. 이 책이거든요. 네. 한국 최초의 신교 선교지 원산도의 귀칠라프 발자취입니다. 이분의 일기가 이제 몇 편이 소개가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잠시 언급을 드리자면 이들에게 인류의 구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많은 조선 땅의 사람들이 냉담한 마음들이 있었으나 하지만 정말 기꺼이 복음을 베푸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제 약속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굉장히 구원에 대한 것, 전도에 대한 것 많이 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마무리에는요, 우리가 참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 전하시고 싶은 말씀으로 듣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는 그 선교사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제부터는 나눠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구절을 상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귀추라프 연구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귀추라프 연구의 초석이 되었던 이진호, 허호익, 네. 오현기 이런 분들이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분들께 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집필한 김주창 장로의 고견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연구의 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에 도움을 준 이만열 교수 등 여러분에게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귀추라프 연구 성과품은 더 폭넓게 검토되고 평가되는 작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구는 후대에 갈수록 새롭게 조명되고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제 연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면 이를 수정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이 발견되면 올바로 새로운 주장에 따라야 하며 성숙한 토론 문화를 통하여 서로 토의하고 힘을 합하여 올바른 역사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장로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기술래프 선교사님의 발자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 조선 땅에 처음 전해진 이 복음을 갖고 앞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삶 가운데 또 생명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원산도의 기술래프 발자취 이 책 한 권 사실 책으로 저희를 만나보지만 산 가운데 다시금 또 귀하게 좀 살아갈 것을 좀 결단해보는 시간이고요. 여기 선교사님의 얼굴이네요. 그렇죠? 앞에.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신호철 장로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이 책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술래프 선교사님의 수록된 일기를 함께 보시는 게 아마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신호철 장로님 감사드리고요. 먼 걸음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